반짝반짝 이 순간을 기록하자. 20대의 성장일기로 들어가 볼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20대 분들의 고민 사연도 많이 듣고 게이트 분들도 20대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더 힘이 날 때 있잖아요. 저도 20대 때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었는데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 한 적 있을까요? 나 참 잘 살고 있어. 저는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 좀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 좀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의 인정보다 네, 스스로의 무언가 맞아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잘 채워나간 거군요. 네. 우정님은 어때요? 저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세워놓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 제가 성취해놓은 그 목표들을 타인이 보고 와 멋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든지 잘했다라든지. 네, 그런 격려나 아니면은 칭찬 이런 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었던 일 중에서 나름 내가 뿌듯하게 느꼈거나 성취감이 가장 컸던 건 뭐예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2025년 이렇게 딱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학부 인턴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4학년이 되고 기존에 했던 공부들은 이제 완전 학업적인 그런 전공 공부였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약간 꿈과 진짜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의 좀 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실제 환경에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학부 인턴을 잠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뭐 학회도 참여해보고 다양한 논문들도 읽고 직접 실험도 진행해보고 그리고 프로젝트 뭐 보고서도 내보고 하면서 약간 잘 마무리했던 게 2025년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혹시 교수님이 어떤 말을 해준 게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약간 진짜 연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엄청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랑 좀 일단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성실하다 라는 말이 가장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 들을 말 중에 가장 좋은 게 열심히 하는 학생, 그쵸? 성실한 학생. 이거는 뭐 학생이라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아닐까 싶네요. 우정님은 작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거. 일단 노래 공모전 나가서 상 탄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노래 공모전 나갔을 때는 제가 예선전을 통과를 해서 본선을 나가서 직접 제가 녹음을 하러 갔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녹음을 직접 해보고 막 영상도 찍어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전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같이 오니까 맞아요. 그게 더 재미를 느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상업 촬영을 작년에 할 수 있었어서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촬영을 시작했을 때 원래 상업 촬영 같은 걸 생각 안 했지만 네, 이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왔었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인스타로 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도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 뭐 세린님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들. 그럼 20대 때는 방향을 잡아야 하잖아요.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학업에 진짜 집중해야 되고 아니면 꿈이 있거나 아니면 전공하는 걸 포기하고 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이때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아요? 나침반을 딱 잡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방향을 잡을 때. 저는 일단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에만 갇혀서 살면은 뭔가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성취해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었고, 그래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20대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바뀌고 나서요? 내 감정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생이셨으니까 학업에 열중하다가 네. 뭔가 취미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모전에 도전했었을 때 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음. 그냥 무턱대고 보이는 기회가 있으면은 거의 다 도전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도전을 바로 실행했었던 거군요. 네, 실행력이 정말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 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여러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했었지만 네, 잘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하고 계신 거고. 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 없는 도전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린님은 혹시 이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행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뭐 작은 카페에 뭐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뭐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걸 좀 좋아하나? 내가 이걸 좀 잘하나? 내가 이걸 관심 있어 하나? 약간 이런 조금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쪽의 분야로 더 진출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진출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스스로 뭘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파악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없으면 20대 중반이나 후반 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20대 초반에 방향을 잘 잡으면 조금 더 나아갈 때 순항을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걸 방향을 못 잡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좋은지를 몰라. 네.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통해요. 부모님이 묻거나 뭐 어른들이 물어도 나 아직 좋아하는 거 못 찾았어요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이 됐는데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많긴 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는 사람들이 이 난파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배를 잘 찾아서 항로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20대 초반에 딱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그때 제가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변 지인들 중에 영화를 만드는 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유튜브가 있었던 세상도 아니니까 막막했었어요.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터넷에 무명의 카페에 그냥 시나리오를 올렸어요. 매주. 시나리오를 올리니까 연락이 오는 거야. 출판사라든지. 이게 재밌고 막 댓글도 달리고 메일로 막 그런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웹툰의 연재처럼 그 글을 연재한 건데 막 메일로 빨리 다음 편 달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댓글이 없거나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면 그냥 흑역사잖아요. 올려놓았던.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때 큰 커뮤니티에 이 글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딱 했었던 게 제가 4학년 때 글쓰기 수업을 등록했어요. 저는 원래 공대생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데 글쓰기 수업을 4학년 때 딱 놓고 그때 교수님이 제 글을 보고 이 발표를 시켰어요. 근데 발표시키면 그 수강생 중에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또 다른 게 온라인에서 올리는 거랑 요 학생들 앞에 다 있는데 내 글 소개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대면해야 되니까. 뭔가 그때 하고 나서 이런 기회들이 생기니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 유명한 이제 방송사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참 신기했던 게 처음에는 막막한데 하나씩 풀려가잖아요. 네. 잘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20대 때 한 번씩은 와요. 나도 모르게 진짜 계속 안 되다가 막막하다가 누군가의 뭐 진짜 신의 손길일 수도 있고 이게 저는 그때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잘 되면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잘 받아서 오디션도 제가 이제 다른 스태프들 다 모아서 배우 오디션도 보고 그 어린 나이 때 그걸 하면서 이게 한 번도 안 하면 못 하는 건데 이런 불안한 감정과 막막한 감정이 있지만 경험을 해보면 누군가는 알아준다.
근데 그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연락 왔는데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돈이 좀 많이 나갔어요. 차량 장소도 대여해야 되고 뭐 배우들이나 이런 걸 다 출연료를 다 줘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해본 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20대 분들이나 지금 게스트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무조건 해라. 그리고 인터넷에 해도 모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곳.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무궁무진한 공간에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두 분은 이제까지 보내온 시간들을 어디다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20대의 기록. 제가 생각에는 우정님은 그 SNS 계정이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또 기록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이전에 왔을 때 블로그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두 개를 같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기가. 하기는 쉽지 않잖아. 왜냐면 네. 지금 보니까 인스타나 뭐 스레드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좀 더 많이 성장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은 살짝 뒷전에 있기는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전엔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일기 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즘은 안 하고 있어서 이게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게 매월부터 매월 기록이라면서 올리신 게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조금씩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좋은 것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닐까. 네, 맞아요. 혹시 세례님은 어떤 기록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기를 잘 안 쓰는 성격이어가지고 일기나 뭐 이런 그 블로그나 이런 데 기록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행복하거나 뿌듯한 순간은 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에 많이 업로드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남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흘러보내기는 싫은 그런 뭐 힘든 시간이나 아니면 힘든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좀 많이 기록을 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핸드폰에 대부분 메모로 많이 해놓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자체가. 네. 그래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3, 4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갑자기 메인에 뜨면서 맞아요. 무슨 추억의 사진이라 그러면서 자꾸 알려줘요. 맞아요. 안 알려줘도 맞죠. 되는데. 안 그러니까 궁금한데. 2023년 사진 그러면서 근데 또 아이폰 스스로가 뭔가 붙여놨어 이름을. 맞아요. 그래서 나 이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웃기도 하고 저는 근데 제일 많이 했던 곳이 PC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나리오 써놓은 거, 뭐 사진 찍어놓은 거 다 놔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한 PC를 9년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폴더가 뭐 2015년 폴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은 다 거기다 넣어놔요. 원래 바탕화면에 있었던 것들을.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대학생활 했었을 때 폴더가 있었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옛날 것 같은데 이렇게 순수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나? 그러니까 20대 보면 25살 때 20살을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저는 지금 30대가 돼서 20대를 보니까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거고. 그래서 어딘가에는 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휴대폰이든 PC든 인스타든. 근데 사이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도 안 지웠거든요. 게시물이.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게시물이 다 있어. 근데 신기한 게 최근에 구독자분인지 우리 청취자분인지 모르는데 자꾸 옛날 게시물을 좋아를 눌러. 그러니까 그분이 저의 과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식 계정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뭔가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두는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두 분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현실이 좀 더 고민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꿈이 고민이 많이 들어요? 현실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하고 있을지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드는 건지. 저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어릴 때부터 좀 꿈이나 아니면은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항상 확고했던 편이었어서 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금 현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을 어느 정도 이뤘던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이걸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세림님이 보기에는 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100% 이루었다는 거는 말이 음. 안 되고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런 거를 왜 했지라고 약간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일종이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음.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항상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인데 네. 계속 나아가고 있는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네요. 우정님은 어떤 것 같아요? 미래예요, 현실이에요? 저는 미래와 꿈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그 꿈이랑 그 미래가 사실 엄청나게 큰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목표가 정해져야지 제가 살아가는 현실이 결정된다고 믿어서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그 큰 목표를 방향성을 완전하게 잡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주제 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현실을 잘 살아가도 그러니까 미래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칼럼을 하나 봤는데 우리 인생이 그 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칼럼에서 그냥 숫자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13살, 23살, 33살. 잘 봐봐요. 13살 때 초등학생이 끝나고 중학생 올라갈 때거든요. 네. 23살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안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졸업할 때쯤이 맞잖아요. 그쵸. 33살도 어떻게 보면 일을 했었다라면 직급이 바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뭐 가장에서 뭐 올라가거나 대리에서 올라가거나 이런 시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숫자를 앱으로 넣어놓은 것 같지만 제가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저는 살아와 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나이 때는 나의 미래의 10년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장 많이 볼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19살에서 20살 바뀔 때 1이 2로 바뀌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29살이 30살 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29살 때 30살 될 때는 고민을 안 해요.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19살 때 20살 될 때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 뭔가 낭만이 있었다 때니까 대학 캠퍼스에 가서 이제 여자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못했던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제 방에서 이 상경을 했으니까 더 뭔가 기대가 많았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이런 전환점이 있긴 했었어요. 뭐랄까 내가 지금 살아온 나이에서 내 생각을 바꾸거나 감정을 바꿨을 나이. 저는 딱 19살에서 20살 20살 넘어가는 됐네. 딱 수능 끝나고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는 약간 학교라는 그런 보호 속에서 그리고 의무교육이라는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네. 가지는 가정 안에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딱 성인이 되는 순간 제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게 많아질 뿐더러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니까 조금 더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했었던 것 중에 지금 이뤄낸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나요? 19살 때 했었던 건데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이제 재수를 할지 혹은 아. 편입을 할지 그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편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가지고 그게 가장 그건 진짜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 재수라든지 뭔가 못하거나 네. 편입을 못하게 되는 나이가 오잖아요. 네.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정님은 혹시 몇 살 때 이런 전환이 있었어요? 저는 2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첫 전환점은 제 반수를 실패했을 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 전환점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갈 때 예과에서 본과로 바뀔 때 이렇게 두
번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첫 번째는 반수라는 가정이니까 넘어가고 본과 1학년이 됐었을 때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전공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실습 실력도 늘려야 아. 되는 그러니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맞아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온도차가 큰 거군요. 저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그때 많이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내가 선택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기는 또 쉽지 않고 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지로 이겨내거나 이뤄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게 뭐 재수나 편입이나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리고 본과를 가는 것도 본과에서는 진짜 실습을 해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성적을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색 질문 한 가지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삶을 사는 그런 웹툰과 드라마가 많아서 네. 넣어놨는데 두 분은 10대로 돌아간다면 네. 다른 길을 고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선택을 그대로 또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라고 해서 19살이 아닌 뭐 좀 더 어릴 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핵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다시 살면서. 네. 근데 드라마나 웹툰은 그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만족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돌아간다면 다른 길을 고를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갈 것 같아요? 지금이랑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은데 약간 학과에 있어서 선택을 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10대 때 약간 특히 고등학교 때 뭔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돌이켜보면은 별게 아니고 그때 꿈을 꾼다 해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뭔가 당장 내가 뭐 성적도 안 나오고 하니까 뭔가 꿈을 현실에 맞춰서 포기하고 뭐 낮추고 좀 협의를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타협을 많이 했었던 네, 거군요. 네. 근데 돌아간다면은 그냥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10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드라마처럼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호정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간다면. 저도 20대 때 아마 다른 길을 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다른 길을 가끔씩 가고 있으니까.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거는 할 것 같긴 한데 저도 과가 저한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조금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10대 때는 대학 생활이라든지 대학 전공을 바라보면 조금 담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공에 가면 이런 수업을 듣겠지 하는데 진짜 그 과정을 거치다 보고 수업을 듣다 보면 너무 다른 수업들도 듣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우정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맞습니다. 저는 1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다 바꾸고 싶어. 새롭게. 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어. 지금 뭐 제가 라디오 일을 하고 그 전에도 뭐 영화를 찍고 방송이나 미디어 쪽 일을 많이 했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꿈은 아니야라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저도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공대를 나와서 방향을 바꿀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지원해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여기 왜 지원했어? 뭐 괜찮은 대학 나왔고 괜찮은 전공인데 너 밥벌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말을 제가 대답을 항상 준비해가도 대답을 버벅거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의지가 확고하고 이 꿈에 대한 게 확신이 드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뭔가 그 사람들도 면접이니까 공격적이잖아요. 그때마다 조심거렸던 게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른 일을 해도 먹고 살지 않을까. 근데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도 가끔 꿈꾸는데 유럽에 어디 가서
뭔가 일하면서 좀 여행을 돌아다니고 음.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유럽 가서 뭐 하숙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좀 사람을 만나는 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1시간 좀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우정님이 먼저 소감 얘기해 주실래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대화도 해보고 또 새로운 사연도 받으면서 얘기하고 하면서 뭔가 저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리프레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리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엔 긴장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일단은 연애에 대한 제 가치관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 20대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사연자분의 이제 사연도 저희가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어서 좀 더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 20대에 한 반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연애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꿈과 현실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게스트분들도 지금 그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는 두 분이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조금 더 공감하기도 했고 나름 라떼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은 참 재밌게 했고 우정님한테 고마운 게 또 한 번 와주셨기 때문에 더 네.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세림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방송 외에 인스타 4242팟과 이메일 4242팟@gmail.com으로 저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되니까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신의 노트 오늘 밤 영화 한 편으로 나를 돌아보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